도로 한복판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구급차 소리. 서울시 종로구 도로 한복판에 무려 3대의 구급차가 큰 소리를 내며 서 있습니다. 구급차 너머엔 구급대원들이 누워있는 외국인 여성을 둘러싸고 일행처럼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다급하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처럼 보이는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을 못해 답답해하고 있던 와중 근처에 있던 외국인 노부부가 구급대원들에게 빠르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외국인 노부부를 향해 외국인 일행과 한국인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번잡한 종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이야기는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하버드생 에블린이 레딧에 올린 글내용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 재학 중인 1학년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방문해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고 벌써 회원만 120명 넘게 모았을 정도로 한국어 전파에 매진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어를 전파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 꽤나 연관이 깊습니다. 엄마는 미국 분이시지만 아빠가 한국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을 가본 적은 없어 학생 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사한 게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 BTS와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긴 했지만 말이죠. 사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한 번쯤은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딱히 하는 편이 아닐 뿐더러 아직은 학업에 집중해야 될 때라 생각해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가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대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동호회 학생 100여 명 정도를 데리고 한국으로 방문한다는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 문화가 부쩍 인기였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동호회의 한국 방문 목적은 한국에 있는 이화여대 오케스트라 동호회 에세이우스와의 합연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외에도 수많은 계획을 짜놓고 있었죠. 이화여대 근방의 모든 한국 음식점을 방문하는 건 물론이고 잠도 안 자고 한국 유명 관광지를 방문할 계획까지 짜놓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방문하기 전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선 볼 수 없는 문화나 체험거리가 많아 사진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특성상 여자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한국의 먹거리 문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거리 음식 문화가 가장 인기가 많았죠. 투표 결과 3곳은 꼭 방문해보자는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명동에 있는 아주긴 행렬의 길거리 음식점이었고 두 번째는 종로의 도로와 인도에 펼쳐져 있는 기다란 가니 테이블 음식점이었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보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한강 푸드트럭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꽉 짜놓은 저희들은 한국에 방문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이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면 그 나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었죠. 안 그래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친구들은 이미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는 할 줄 알았고 한국 노래를 즐겨 듣는 친구들은 아예 한국어 회화가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자랑은 해왔지만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할 생각은 안 했다는 생각에 쪽팔리는 순간이었죠. 전 그날부터 필사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제가 많은 시기긴 했지만 친구들에게 절대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자 아빠도 놀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관해 질문을 안 하길래 제가 한국에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조금은 섭섭했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안 아빠가 발음부터 시작해 한국어를 진심으로 알려줘 더욱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어가 절대 쉽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 동음이어의 개념은 절대 보름 만에 숙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드라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한국말은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만들었죠. 오랜만에 공부한다고 밤을 새워 코피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빠께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를 시험 받아봤는데 아빠가 그 정도면 한국에서 웬만한 대화는 가능할 거라고 하시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죠. 아빠 말을 듣고 나서 안심이 되는 동시에 그동안 아빠의 고향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특훈이 끝나고 기다리던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저는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마냥 정확하게 계산된 일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일정이 끝나고 곧바로 명동으로 가 모든 음식을 섭렵하기 시작했죠. 각각 3인 1조로 팀을 꾸려 음식을 최대한 다양하게 시켜 다양한 맛을 봤습니다. 다행히도 모두들 한국어를 할 줄 알다 보니
큰 문제 없이 음식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 아쉬운 건 미국에 비해 재료 성분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많아 음식의 재료 표기는 필수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를 할 때 보니 이런 점이 정말 편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명동에서 먹었던 가장 맛있는 한국 음식은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떡볶이와 순대였습니다. 순대라는 음식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니 매콤하긴 했지만 입안에서 터지는 식감이 좋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일에 얼린 설탕이 붙어있는 음식이나 제 엄지손가락만한 꼬마김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마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둘째 날엔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주최한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를 방문해 명상을 하기도 했고 사찰음식 공양 등 한국 불교 문화도 체험해봤습니다. 한국인들하면 떠오르는 인상인 어디서든 강인하고 누구보다 빠르다는 인식을 바꿔준 곳이었죠. 한국에 있는 절은 절에서 일하는 스님이라는 직업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침착하고 차분하며 조용하게 명상을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이성을 잃지 않고 폭식을 하지 않는 이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불교 문화도 저희의 다음날 음식 탐방 계획을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케스트라 합창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방문한 곳은 야외에 테이블을 길게 깔아놓고 마치 길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종로 포장마차 거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코를 자극하는 음식 냄새는 저희들을 모두 흥분케 했고 빈 곳을 찾아 곧바로 앉은 뒤 메뉴판에 있는 음식들을 닥치는 대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덕에 메뉴를 쉽게 읽을 수 있었고 취향에 맞는 먹고 싶은 음식을 다양하게 시켜 먹었죠. 닭똥집이라는 음식은 쫄깃쫄깃하면서 짰는데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그릇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피자처럼 생긴 파전과 김치전은 양파가 들어있는 간장에 찍어 먹으니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특히 가장자리에 있는 과자 같은 부분은 다들 서로 먹겠다고 쟁탈전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하나씩 먹고 있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아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웃을 때나 대화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치는 습관이 있던 친구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팔이 부서질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죠. 너무 아픈 나머지 순간 팔을 뿌리치고 앉아봤는데 불이 터질 것처럼 붉게 변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사탕을 먹다 목에 걸려 숨이 막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전 다른 친구들에게 아가 위급 상황인 걸 알리고 911에 신고를 하라고 부탁한 뒤 레일라의 기도에 걸린 음식을 하임리히법으로 빼내줄 레일라보다 키가 큰 남성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키가 큰 남성이 있었고 전 어눌하지만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워낙 급했던지라 생각처럼 한국어가 잘 나오지 않았죠. 더군다나 한국 젊은 남자들은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터치를 극도로 피했습니다. 친구는 점점 숨을 못 쉬고 있는 듯 했고 전 눈물 콧물 범벅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미국인 한 분이 오더니 제 양쪽 어깨를 잡고선 영어로 침착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 친구는 기도가 막힌 게 아니라 음식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숨도 쉬고 있고 목 주위를 자세히 보면 두드러기가 나고 있는 게 보이니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우선 친구 옆으로 가서 친구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주위에 약국을 찾아볼게요. 그 말을 듣고선 저부터 침착해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호흡을 가다듬고 친구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으며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레일라의 동공이 조금씩 보이며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곧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주황색 옷을 입은 한국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왔고 누워있는 레일라를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란 건 전했지만 무엇을 먹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건지는 모르겠어 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아까 절 도와줬던 노인분께서 구급대원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로 말이죠.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인 한국어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노인분께 설명을 들은 구급대원들은 차에서 호흡장치와 주사기를 꺼내 레일라를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레일라가 괜찮아지고 나서 들은 사실인데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갑각류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미국에 은근히 많다는 사실과 책상에 있던 랍스타 껍질을 보고 갑각류 알러지가 아닐까 생각해 이를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무사히 치료를 받은 저를 도와준 외국인 부부와 구급대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버지니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셨고 저희 학교에도 몇 번이나 강연을 하러 오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2번 정도 더 만났고 한국어의 장점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는데 한국어에 대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국어가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마법 같은 언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복잡한 개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 여행을 마구 돌아가면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동아리를 만든 지 3주 만에 벌써 120명 넘게 모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공부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배워보시길 바랄게요. 에블린의 글에 달린 해외 반응입니다. 한국인들은 면역력이 높은 편이라 음식에 재료 성분 표시를 잘 안 해놓습니다.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물어보고 먹어야 해요. 큰일이 나지 않아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나이가 많은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길래 평범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교수님이셨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도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데 조금만 먹었는데도 온몸이 붉게 변하고 팔다리가 저려오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국어가 배우면 정말 쓸 데가 많습니다. 제 사촌도 한국어를 독학했는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고 은근 쉬워서 자주 안 써도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래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모국어를 잊고 아예 한국말밖에 못하던데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편한가요?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한국어 어학당을 차리면서까지 한국어 사랑에 빠진 에블린이 다음 한국 방문 때는 좋은 추억만 만들고 가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좋아요, 구독은 해외의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를 전해드림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